밀가루 음식 정말 끊어야 하나요? 밀가루를 끊을수록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는 진짜 이유.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끊기 어려운 음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설탕이 아니라 바로 빵면 떡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끊으려고 애쓰지만 며칠 혹은 몇 주 지나면 폭발적인 식욕이 밀려옵니다. 결과는 뻔하죠. 혈당은 치솟고 체중은 다시 늘고 마음은 지칩니다. 저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한때 저 역시 닭가슴살과 고구마만 먹는 식단을 3주 동안 유지했지만 단 한 그릇의 라면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폭식해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무조건 끊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문제는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늘은 빵, 면, 떡을 먹으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도 죄책감도 필요 없습니다. 원리를 알면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왜 밀가루를 끊을수록 혈당이 더 불안정해질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빵이나 면, 떡을 참으려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땡기는 느낌. 고기는 끊을 수 있어도 빵은 못 끊겠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 때문입니다. 갑자기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 몸은 빠른 에너지가 부족해진 상태가 됩니다. 뇌는 즉시 당을 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 결과 밀가루 음식에 대한 강한 욕구가 생깁니다. 억지로 참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이는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즉, 단 음식을 먹지 않아도 혈당이 출렁이게 되는 것이죠. 58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겠다며 밥도 빵도 면도 먹지 않았습니다. 2주간 체중이 빠르게 줄었지만 3주차에 극심한 피로감과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하룻밤 라면 2봉지와 떡볶이를 드셨고 다음날 공복 혈당이 2배로 올랐습니다. 내 몸이 망가졌구나 하며 눈물을 흘리셨죠. 하지만 그건 몸이 비정상이어서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제한이 만든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밀가루가 아니라 정제 밀가루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밀가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제된 밀가루가 문제입니다. 하얗게 가공된 밀가루는 섬유질과 영양소가 거의 제거되어 흡수가 너무 빠르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반면 통밀, 보리, 호밀, 아몬드 가루 등은 흡수가 느려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밀가루를 미워하지 말고 제대로 고르세요. 완전한 금지는 오히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키워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약보다 식습관과 마음의 균형, 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3가지 밀가루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오르지 않는 법. 일준 현명한 선택, 하얀 밀가루 대신 통곡물. 빵을 고를 때는 통밀빵, 호윗 또는 호밀빵, 라이브레드를 선택하세요. 섬유질이 풍부해 당의 흡수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합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통밀빵을 자주 먹는 사람은 흰빵만 먹는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30% 낮습니다. 면은 단단하고 질긴 면일수록 혈당 상승이 느립니다. 예를 들어 듀럼밀 세몰리나로 만든 파스타, 메밀면, 소바, 두부면, 해조면 등이 좋습니다. 떡이 먹고 싶다면 냉밥으로 만든 떡을 추천드립니다. 냉밥에는 저항성 전분 레지스탄이 생겨 혈당 상승 속도를 약 40% 낮춰줍니다. 이텐 순서를 바꾸면 혈당이 바뀐다. 역순 식사법.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로 드시면 혈당이 놀랍게 안정됩니다. 일본, 한국의 임상 연구에서도 확인된 결과입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먼저 장벽을 만들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같은 밥, 같은 면이라도 이 순서대로 먹으면 식후 혈당이 30, 40% 낮아집니다. 팁, 빵은 삶은 달걀, 참치, 채소와 함께, 라면은 숙주, 버섯, 야채를 먼저, 면은 나중에, 떡은 두부, 채소, 달걀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탄수화물과 과일 주스, 음료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대신 따뜻한 녹차, 블랙커피, 사과, 식초물이 좋습니다. 삼정 혈당 완화 효과를 주는 작은 습관 3가지.
이 조리 후 식히기. 면이나 밥을 한 번 식혔다가 다시 데워 드세요. 전분이 재결정화되어 저항성 전분이 생깁니다. 식초 한 숟갈의 기적. 식사 10분 전 식초 한 스푼, 사과 식초, 현미 식초를 물에 타서 드시면 식후 혈당이 20-30% 낮아집니다. 천천히 꼭꼭 씹기. 한 입당 20, 30회 씹으면 인슐린이 제때 반응하고 포만감도 빨리 옵니다. 제가 진료한 62세 남성 환자는 식전 식초 더하기 천천히 씹기 두 가지만 바꿔서 6주 만에 HbA1c가 7.86, 5로 떨어졌습니다. 당뇨인도 먹을 수 있는 떡, 밥으로 만든 저혈당 떡 레시피. 많은 분들이 떡만 보면 참을 수 없다고 하시죠. 쫄깃하고 달콤한 떡은 정말 유혹적입니다. 하지만 일반 떡은 정제된 쌀가루로 만들어져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밥으로 만드는 떡을 소개합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 비법이 아니라 혈당 상승을 막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냉밥에는 저항성 전분이 생깁니다. 이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 혈당 상승 속도를 약 40% 늦춥니다. 즉, 갓 지은 밥 대신 냉밥을 쓰면 해로운 음식을 이로운 음식으로 바꾸는 셈이죠. 만드는 법. 2일, 냉장고에 6시간 이상 식힌 밥 3공기. 이 삶은 고구마 일개 자연스러운 단맛과 쫄깃함. 3. 함께 갈아서 반죽 후 동글동글 빚기. 4. 검은 콩가루나 콩가루를 묻히고 5분간 찌기. 완성된 떡은 부드럽고 고소하면서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하루 5국의 정도 간식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 떡은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저항성 전분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당, 지방, 콜레스테롤 대사를 개선합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떡이 무섭지 않아요. 아침 혈당도 안정되고 기분도 훨씬 좋아졌어요. 그 말이 제 진료의 목표입니다. 억지로 참기보다 즐겁게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것. 마무리하며 빵, 면, 떡,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일주,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기, 통곡물, 메밀, 아몬드 가루, 냉밥. 2주, 올바른 순서로 먹기,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삼정 천천히, 즐겁게, 감사히 먹기. 이렇게 하면 혈당은 안정되고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훨씬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당뇨 치료의 본질은 절제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오늘부터 먹는 즐거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겉보기엔 해롭지만 사실은 췌장의 친구인 음식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노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 바로 균형입니다. 당뇨라도 맛있게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췌장은 집안의 가장 성실한 도움입니다. 조용히 일하다가 어느 날 쓰러지면 온 가족이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는 간, 심장, 신장에는 관심을 두면서 대사의 중심인 췌장을 자주 잊습니다. 췌장이 없으면 혈당 조절, 소화 에너지 생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튀김과 가공육은 염증, 독성, 내장지방이라는 새 화살로 매일 췌장을 찌릅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다면 이 둘을 먼저 줄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완전 금지가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덜이면 충분합니다. 그만큼 췌장은 가벼워집니다. 좋은 지방도 췌장에겐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버터, 견과, 올리브유, 아마씨유,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아침마다 올리브유 2스푼을 드시며 중성지방 낮추려고요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지친 췌장에게는 이것이 당보다 더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뿐 아니라 지방 분해 효소도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은 좋은 지방, 나쁜 지방을 불문하고 그램당 소화부하가 큽니다. 이미 당과 정제 탄수화물로 지친 췌장에게 고지방은 이중 업무를 시킵니다. 열이 있는 사람에게 마라톤을 시키는 격이죠. 아보카도 1개엔 지방약 15개 식용유 3스푼 수준, 견과 한 줌도 그에 맞먹습니다. 만약 아보카도 플러스 올리브유 드레싱 플러스 견과 플러스 닭고기까지 한 끼에 모이면 췌장은 권장량의 5배 가까운 지방을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직장인 사례가 있습니다. 헬시하게 먹는다며
아침 아보카도 스무디, 점심 올리브유 샐러드, 저녁 두유 견과. 그런데 췌장 효소 상승, 중성지방 증가, 공복 혈당 150, 견과 절반으로 감량, 아보카도 스무디를 데친 채소로 바꾸자 2주 만에 췌장 효소 정상화, 지질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음식의 선악이 아니라 췌장이 그걸 감당할 여력이 있느냐입니다. 좋은 지방도 맞는 양 맞는 사람에게만 좋습니다. 당뇨, 고지혈증, 췌장염이 있다면 지방 30개일 이하기름 2스푼 또는 아보카도 2개 수준, 아보카도 견과 오일을 한 끼에 몰아먹지 않게 하나만 선택, 채소와 함께 먹어 흡수 속도를 늦추기, 속이 더부룩하거나 튀김을 먹은 직후엔 고지방 건강식도 피하기. 실천 팁, 오일 드레싱 대신 레몬즙, 사과 식초, 무가당 요거트 사용, 땅콩 대신 해바라기씨, 호박씨, 상대적으로 저지방로, 아보카도는 2, 3일에 한 번, 매일은 피하기. 이 작은 조정만으로도 췌장은 회복할 시간을 얻고 혈당 지지 에너지가 균형을 되찾습니다. 췌장이 건강해야 혈당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럼 먹을 게 뭐가 남나 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어제보다 덜 해로운 선택이면 됩니다. 췌장은 가장 관대한 장기입니다. 전부 금하라는 게 아니라 아픈 원인 설탕, 하얀 탄수화물, 튀김, 가공육, 과도한 지방을 조금씩 덜고 거기에 따뜻한 물, 채소, 충분한 수면, 식후 10분 걷기라는 작은 다정함을 보태주세요. 제 경험상 이런 작은 변화를 몇 달만 이어가도 혈당이 떨어지고 약이 줄고 배가 홀쭉해집니다. 무엇보다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기적이 아니라 췌장이 쉰 만큼 회복하는 자연의 힘입니다. 당뇨 전 단계에 당뇨가 있거나 예방법을 찾는 분이라면 혈당만 재지 말고 식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가당 음료 한 잔 덜 마시기, 흰쌀 한 공기 대신 현미 한 공기, 튀김 한 끼를 삶은 음식으로, 햄 선물 세트 대신 무염견과, 이것이 제가 30년간 보아온 가장 싸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였습니다. 췌장암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키우는 병입니다. 반대로 매일의 작은 반대 습관으로 충분히 멈추고 늦추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중 단 한 가지만 시작하신다면 가당 음료나 튀김을 줄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잠이 깊어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기분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이현석입니다. 30년 동안 당뇨와 대사질환 환자와 함께 왔습니다. 이 영상이 췌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드는 건강 비밀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평안하게. 췌장은 대사의 두 번째 심장입니다. 비명을 지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부터 귀 기울이십시오. 작은 변화 하나가 암에서 한 걸음 멀어지게 하고 약에 의존하지 않는 평온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다 줄 것입니다.